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 때 많은 신비한 탄소 소재.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재입니다. 자, 여러분, 탄소 소재, 또 탄소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주 궁금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다 풀어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누구신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재직 중인 기웅이라고 합니다. 자, 기웅 팀장님 모셨고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기업 활성화실에 있는 최수린이라고 합니다. 최수린 선임님이 후배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세요?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부끄러워서 말씀 못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올해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2년. 저는 2년 4개월 차입니다. 10년 차이 나시네요. 아, 까마득한 후배지만 이렇게 까마득한, 오늘은 네. 마주 앉아서 탄소 산업에 대해서, 탄소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소라고 하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뭐 원소기호? 씨? 그리고 저는 탄소가 기체일 수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연필심도 탄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뭐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흑연부터 그리고 이제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소재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오시기 전에 탄소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원소기호, 수헬, 리베, 붕탄, 질산플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부터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저도 그렇게만 조금 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 되게 탄소가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에 막 공기 중에도 막 이 물건들에도 탄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뭐 탄소 중립, 탈탄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탄소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고 탄소는 줄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탄소가 환경에 나쁩니까? 먼저 탄소 중립 말씀하셔서 네. 그거부터 먼저 개념 정리를 하자면은 탄소 중립에서 말하는 탄소는 이제 이산화탄소이고요. CO2 할 때 그 C가 이제 탄소이기 때문에 고체 탄소, 그러니까 소재의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미래 산업의 쌀? 네, 아, 없으면 안 되는? 네. 뭔가 우리에게 필수재가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또 다른 비유 있어요? 먹거리. 먹거리? 네. 좀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 또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탄소 소재는 뉴스에서 들어본 거 뭐 탄소 섬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뭐 어느 정도로 많아요? 크게 저희가 6대 탄소 소재라고 부르는데요. 6대. 네. 6가지를 저희가 이제 주요 탄소 소재로 부르고 있고요. 네. 탄소 섬유, 뭐 인조견, 활성탄, 카본 단흡추구, 그래핀, 그리고 카본 블랙. 크게 6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고 일부는 오늘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거네요. 혹시 여기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에디슨 아닌가요? 아, 왜냐면 위에 힌트가 너무 크게 있었어요. 뛰어난 발명가인데 뭔가 외국 할아버지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맞춰서 좀 아쉬워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토머스 앨바 에디슨. 이 미들네임은 또 몰랐네요. 토머스 에디슨. 네, 맞습니다. 에디슨이 예전에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뭐 흔히들 잘 아시는 그 전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도 처음에는 이제 대나무를 탄화시켜가지고 만든 탄소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초기에 처음 전구를 개발할 때도 탄소가 쓰였다, 이런 얘기네요. 그 필라멘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저 부분 맞죠? 네. 이게, 그러면은 에디슨은 탄소계 얼리 어답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탄소가 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사례인 전구만 살펴봤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탄소 섬유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강도 그리고 경량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강도는 높은데 가볍다. 네, 맞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모빌리티들의 동체를 경량화시켜야 되고, 아, 그래요? 탄소 중립하고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가벼워지면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 그렇게 또 탄소 중립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근데 비행기라고 하시니까 그럼 요렇게 날아가는 거 말고 요렇게 날아가는 비행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로켓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특보를 저희도 진행을 해요. 근데 그때 뭐 동체랑 안에 뭐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넘겨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국내 기업이 실제로 탄소 섬유를 적용을 해서 아, 그래요? 군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섬유가 쓰였던 누리호, 그 당시의 발사 현장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감동의 순간 VCR로 함께 보고 오시죠. 예, 방금 그 위성 발사체 발사 모습 잘 보셨죠? 저희 한국화해바에서는 이번에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누리호의 위성 발사체에 들어가는 페이로드 페어링 및 동체를 제작하였습니다. 탄소 섬유는 기존의 금속 소재에 비해서 아주 가볍고 높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은 이번 누리호 발사체에 탑재 중량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추력으로 높은 위치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탄소 섬유가 이미 많은 항공기의 기체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요 항공사의 최신 기체들은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탄소 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섬유 활용을 통해서 연료를 절감하고 수송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진짜 누리호에 탄소 섬유가 곳곳에 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아마도 보신 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리고 뭔가 극한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 곳에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자동차 동체, 뭐 비행기 동체, 그리고 로켓까지 살펴봤거든요. 풍력 발전 얘기를 아까 해주셨잖아요. 근데 블레이드 하나가 100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레이드 무거운 소재로 만들면 돌리기조차 힘들겠죠. 자, 풍력 발전에 숨겨진 그 비밀도 VCR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숨겨진 비밀,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컴포지트의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컴포지트는 탄소 섬유를 적용한 국내 유일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를 만드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먼 컴포지트가 국내 최대 용량 8MW 100m급 블레이드를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최근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풍력 블레이드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바로 블레이드의 하중을 주로 담당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탄소 섬유를 적용한 8MW 100m급 블레이드를 최근에 개발을 완료하여서 지금 실증을 착수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지에는 육상 발전소가 있고 해상에는 해상 발전소가 있는 거잖아요. 바닷가에도 있고. 지금 블레이드가 100m가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발전량도 상당히 될 텐데, 그럼 이게 나중에
원자력 발전도 일부 대체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지금도 대체를 한다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벼운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더 진행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풍력발전 그 날개까지 봤어요. 뭐 비행기, 로켓,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정말 다양한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기차도 있지만은 수소 전기차가 있습니다. 수소차. 네,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도 쓰여요? 그렇죠. 그 수소를 저장을 해야 되는 수소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뒤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샘플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고압 압력 용기?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탄소 섬유를 둘른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지금 현재 만드는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보통 20mm에서 25mm 정도? 20mm? 2.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고기능성 소재구나. 그것도 근데 많이 좀 얇게 만든 결과가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같은 양의 섬유를 그리고 좀 더 적은 양의 섬유를 썼을 때 같은 효과를 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패턴 연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우리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라는 말 있잖아요. 적게 쓰고 효과 많이 보세요가 약간 탄소 섬유의 핵심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탄소 소재 시장에 전 좀 사실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만 많이 봤지 이게 어느 정도로 부가가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세계적으로 그냥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 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성장률이 한 11% 정도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그 시장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네. 근데 탄소 섬유라는 게 저는 섬유라는 글자가 저를 좀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섬유 이거잖아요. 옷이죠. 네. 옷.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 이런 걸로 뭔가 이런 옷감을 만들 때 섬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다 로켓, 비행기, 수소 압축용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또 일상 속에 탄소가 정말 많이 접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드론에서도 드론 축구라는 이런 산업들도 있는데 맞아요. 스포츠가 있는데 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 비싼 드론. 네. 그 동그란 큐브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탄소를 또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드론도 사실 일상용이라기에는 뭔가 우리 이렇게 방송할 때 좀 많이 쓰고 수색할 때 쓰고 이런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진짜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 중에 이런 탄소 섬유가 사용된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스포츠 용품들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량화된 배드민턴채. 네. 그렇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스케이트보드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아마 기자님도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자전거 혹시 보셨나요? 자전거 알죠? 카본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니, 카본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프레임을 탄소 섬유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경량화시킨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아, 매니아층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바퀴랑 이런 몸체를 네네네. 이제 카본으로 만들었다. 네. 그치. 카본이 탄소니까. 네.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근데, 배워본 적은 있는데, 잘 치진 않지만, 골프채가 되게, 여자들이 특히 쓰는 골프채는 되게 가벼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많이 만든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탄소인가요? 골프 샤프트도 이 골프채? 네. 카본으로 만들게 되면 가벼우니까. 제가 듣기로는 로봇들도 이렇게 탄소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소재로. 부품들이 어느 정도 좀 가벼우면 좀 더 움직임이 더 좋아지겠죠. 네네. 신속해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로봇을 복합제로,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들어보셨나요? 드론도 있고 방금 얘기한 근데 날릴 수 있는 게 드론 말고는 아직 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비행기 뭐 이런 거. 네, 비행기보단 조금 더 작고 드론보단 조금 더 큰데요.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중에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요. 한번 어떤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저희 한화 시스템은 2019년 7월에
국내선 처음으로 UAM 사업 착수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UAM이란 용어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AM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합니다.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지상교통 혼잡 때문에 자동차로 운행 시 평균 속도가 30km/h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3차원 친환경 교통수단인 UAM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EV톨 저희 버터플라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탄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 기체 같은 경우에 탄소 복합재가 6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개발되는 UAM에 들어가는 PAV라고 하는 기체는 아주 가벼워야 되고요. 가벼우려면 가벼운 소재가 필요합니다. 탄소 복합재의 경우에는 아주 경량이면서 고강도와 고강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난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좀 안 되고 이게 뭐 과연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날려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소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네요.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탄소 산업과 그리고 6대 탄소 분야 가운데서도 탄소 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특히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게 쓰인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누리호가 또 2차 발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많은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자, 오늘의 소감을 한 줄로 정리해 본다면 탄소 섬유는 미래의 먹거리다. 우리 선임님은 어떠셨습니까? 탄소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다. 그거를 꼭 인지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게 되실 것 같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 정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꿈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요.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탄소 소재, 탄소 사전. 다음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소재를 갖고 함께 오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멘트가 있죠? 구독! 좋아요. 망관부!